프리랜서로 살아남기 위한 준비와 노하우, 그리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충고 한마디가 있는데요. 절대 헐값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우선 제가 견적을 산출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꼭 물어보고 체크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 패키지 단가를 공개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응대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뛰어들기 전에 이 정도는 준비하시라고 몇 가지만 귀뜸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안폭탄입니다. 오늘 영상은 몰아보기인데요. 패키지 디자인 프리랜서 시작부터,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꼭 조심해야 될 점들, 그리고 제 패키지 디자인 단가는 얼마인지 노하우들을 모아서 편집한 영상입니다. 이미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분명히 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27년차 프리랜서 디자이너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운이라는 디자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이자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로 살아남기 위한 준비와 노하우 9가지로 나누어 짧고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본인만의 스토리를 가진 브랜드명과 로고를 만들어서 활동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여라. 개인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만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수이기 때문인데, 좀 더 많은 거래처와 넓은 범위에서 원청률까지 소화할 수 있는 프리랜서가 되어야겠다 싶으시면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나만의 기준 단가와 디자인 진행 매뉴얼을 정확히 작성하여라. 작업 상황과 작업량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정하고 각 경우별로 기준 비용의 매뉴얼을 결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매뉴얼을 기준으로 실 작업 의뢰 시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매뉴얼은 클라이언트의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프로답게 응답할 수 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충고 한마디가 있는데요. 절대 헐값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내 디자인의 가치는 내가 정한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헐값으로 시작하면 헐값의 작업만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조건 높은 단가를 책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낼 수 있는 디자인과 진행 과정의 퀄리티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의 책임감도 따를 수 있을 때의 이야기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저의 패키지 디자인 단가를 공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릴 단가는 패키지 디자인인데요. 정확한 견적은 디자이너 입장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도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준 단가 매뉴얼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견적을 산출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꼭 물어보고 체크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패키지 구성, 즉 아웃박스, 인박스, 파우치 또는 라벨 등 몇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지를 파악해서 작업량을 예측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제품의 정보. 이것은 제품의 특장점 및 스토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일러스트 또는 사진 이미지 등의 필요 여부와 디자인 난이도를 예측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원하는 컨셉 방향 체크.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컨셉 방향에 따라 디자인 및 편집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혹시 선호하는 종이 재질이 있다면 체크하여야 합니다. 금지, 은지, 크라프트지 등 특수지일 경우 디자인 및 편집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른 견적을 체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원하는 시안의 개수. 기본 제공되는 시안 수보다 추가되는 시안의 수를 원할 경우 견적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저희 패키지 단가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린 정보들을 감안해서 평균 단가를 정하고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제품 패키지 디자인인 경우, 두 번째는 패밀리룩, 즉 시리즈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일 제품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것은 후속 제품이 없는 이번 제품만의 디자인으로 완성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저는 부가세 별도 8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 시리즈 제품의 패밀리룩 패키지 디자인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 시리즈 중 메인 디자인이 되는 첫 번째 제품의 디자인은 부가세 별도 1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 후속 제품들은 메인 디자인 비용의 60에서 7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디자인 비용에 포함되는 작업은 아웃박스, 인박스, 파우치 또는 라벨, 이렇게 제품 모든 구성품의 디자인 시안부터 최종 인쇄용 AI 파일로 전달되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략적인 경우의 수를 감안한 평균 단가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품이 아웃박스가 없는 단박스와 파우치,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성된 제품이어도 단가는 각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안은 1차 시안의 결과에 따라 2차 시안까지 진행될 수도 있고요. 이후로 수정 시안은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유연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의뢰받은 컨셉과 전혀 다른 컨셉을 새롭게 요구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고 대부분 클라이언트도 인정해 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구분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고유 일러스트 작업, 설명서, 제품 팜플렛, 카탈로그, 쇼핑백 등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여 이미지의 경우는 대부분 패키지 디자인 비용에 포함시키고 있긴 하지만 라이센스 경우에 따라 추가 비용을 청구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꼭 견적서에 명기하고 동시에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청구하고 결제받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간단한데요. 오더 시에 진행 비용으로 총 견적의 50%를 청구하여 결제를 받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 컨펌 후에 나머지 잔금 50%를 청구하고 결제받은 후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단가는 현재 시점의 순수한 저의 기준 단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살아남기 위한 준비와 노하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블로그 또는 SNS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나를 홍보하라. 나를 홍보할 수 있는 꾸준한 포트폴리오 작업은 프리랜서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자료를 통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꽤 오랜 기간 포트폴리오 블로그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상위 노출 같은 광고비 안 들이고 현재는 패키지 디자인 관련 키워드로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게을리하면 바로 뒤로 밀립니다. 포트폴리오 블로그를 통한 신규 디자인 오더로 얼마의 수입이 생겼는지 살짝만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 포트폴리오 블로그 운영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조금만 게을리하면 검색에서 당연히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글을 적절하게 정성껏 포스팅해야 유리하더라고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 디자인에 사용한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블로그에서 빨리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선을 끌고 작업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 목업 작업 이미지입니다. 포트폴리오 SNS 활동은 나를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주제의 전문 블로그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패키지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주제의 포스팅만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블로그를 운영해온 기간에 비해 이웃수나 하루 방문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무분별한 서로 이웃 신청도 받지 않고 있고 광고성 문구도 모두 차단해 놓았습니다. 저희 블로그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필요로 하는 키워드가 아닌 디자인 관련 키워드만으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자 수에 비해 조회수가 많고 그 결과 하루에도 거의 3번 이상의 상담 전화 또는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오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블로그를 통해 상담하고 이루어진 신규 오더로만 3개월간 얼마의 수입이 생겼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꾸준히 작업하고 있는 기존 업체와의 거래 수입이 아닌 순수 블로그를 통한 신규 업체의 오더로 발생한 수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입 금액을 떠나서 오더를 따내기 막막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에겐 포트폴리오 SNS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5번째는 클라이언트와의 프로다운 소통을 위해 꾸준히 연습하여라 인데요. 클라이언트 응대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더 의뢰 시에 프로답게 응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자인 문의 또는 오더 시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디자인 견적, 작업 진행 순서, 작업 진행 기간, 준비해야 할 자료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매뉴얼을 미리 준비해두고 문의 시에 매끄럽게 응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첫인상에서 신뢰를 주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제안하는 디자인에 대한 브리핑의 중요성인데요. 디자인의 퀄리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말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안하는 디자인을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적어보고 말해보고 연습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3번째,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위해서 저는 아직도 이것 5가지를 늘 잊지 않으려고 연습합니다. 충분한 예의, 당당함, 단호함, 여유로움, 융통성. 뻔한 얘기 같지만 쉽게 몸에 배이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화에서 어느 하나를 놓치고 있지 않는지 메모를 해서라도 체크하고 연습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간절함, 그러니까 이를 구걸하는 대화법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이제 6번째,
콘테스트, 그리고 디자인 서비스 중개 플랫폼에 참여하여라. 디자인 서비스 플랫폼들이 비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자인을 경험하고 평가받아 볼 수 있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브랜드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플랫폼 또는 콘테스트 참여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도 쌓여갈 수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번째, 꾸준히 시장 조사를 하고 트렌드를 익혀라.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부와의 소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홀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정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좁아질 수 있는 시야와 소통의 부족으로 대중의 원하는 바에 무뎌지는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적인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큰 걸림돌인 아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업실에 멈춰있지 말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많이 보고 많이 소통하는 디자이너가 되길 바랍니다. 자, 8번째, 신중함과 책임감을 잃지 말아라. 내 손에서 나간 디자인의 결과물은 그 누구도 아닌 온전히 나만의 책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한 작업 진행과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자, 이제 9번째, 규칙적인 생활과 시간 관리를 하여라.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일의 시작과 끝을 잡지 못하는 실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본인만의 현명한 작업 계획을 세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도 건강도 잃지 않는 프로다운 디자이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이 필요 없는 저를 부러워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로 먹고 살면서 느낀 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점과 단점을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느끼는 장점부터 간단하고 빠르게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지옥 출퇴근길. Oh, no. 이것은 정말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다음은 더운 줄 추운 줄 모르고 일할 수 있는 감사한 작업 환경. 그래서 잠옷으로 하루 종일 부빌 수 있는 꿈같은 재택근무. 그리고 이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직장인보다는 시간 조절이 유리하기 때문에 평일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솔직히 아무리 바빠도 쉴 수 있는 시간은 내 맘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프리 경력 짬이 되었을 때 이야기겠지만요. 예전에 한 클라이언트에게 들은 말이 있는데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실장님은 좋겠어요. 디자인만 하시니까 물건이 얼마나 팔리든 걱정 안 해도 되시니까요. 부러워요.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잘 팔리는 제품을 위해서 패키지 디자인에 진심, 열과 성의를 가득 담지만 그 이후에 제품 매출 걱정까지는 솔직히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 일에 감사해야겠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나서 잠시 주절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작은 한숨에서 느껴졌던 무게감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리고 장점은 이 외에도 불필요한 회의 없고 괜히 눈치 봐야 하는 사람도 없고 마냥 꿀이죠. 이렇게 장점부터 말씀드리니까 꿈만 같죠? 설마요. 지금부터는 무시무시한 현실적인 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리랜서의 단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여러분도 예상하듯이 정확지 않고 보장되지 않은 수입입니다. 이것은 공감하시는 프리랜서 분들도 많을 것이고 저도 할 말이 많은데요. 맨손으로 시작한 프리랜서라면 라면만 간당간당 먹으며 버텨온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좀 무모하게 시작해서 처음엔 수입이 없으니까 있는 돈 다 쓰게 되고 그 다음엔 이렇게 버틸 수 있으려나 매일이 걱정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버팀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프리랜서와 디자이너를 준비하시려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 경험으로는 자칫하면 하루 종일 일 수 있습니다. 일의 시작과 끝이 모호해지는 것이죠. 밤낮 없이 비효율적으로 일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자, 지금부터는 프리랜서로 뛰어들기 전에 이 정도는 준비하시라고 몇 가지만 귀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느 정도 버틸 자금은 차곡차곡 준비하시고 그 다음은 현재 직장에서 나만의 거래처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내 거래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겁나 열심히 만들어서 SNS 홍보 활동을 꾸준히 하시고 이렇게 3가지 정도만이라도 준비된 후에 프리랜서 세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27년차 프리랜서 선배로서 슬기로운 프리 생활을 위한 현실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업체와의 소통은 업무 시간에만. 내가 자발적 야근을 한다고 해서 업체와의 소통도 이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해오는 클라이언트들도 제법 있는데요. 이런 소통 방법에 휘말리면 정말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업체와의 소통은 업무 시간에만 하는 걸로. 두 번째, 작업실 밖에까지 일 갖고 나오지 말 것. 잘못하면 일에 잡아먹힙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
직장인과 시간대는 다르더라도 일하는 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등은 자신의 패턴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것을 잡아놓지 않으면 하루 생활이 정말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바로 잡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든 약속은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할 것. 이것은 자신과의 약속도 클라이언트와의 약속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 5번째, 사람들과의 소통을 절대 줄이지 말 것. 6번째, 작업실에 갇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이 5번째와 6번째는 잘못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거나 아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째는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작업실 밖으로 나가서 트렌드를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방법으로 트렌드를 꾸준히 익혀야 합니다. 다음 8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꾸준히 포트폴리오 SNS 활동으로 자신을 홍보해야 한다 입니다. 8가지 모두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래오래 슬기로운 프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8가지만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프리랜서 꿈이 머릿속에 맴도시는 모든 분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좀 덜 힘든 시작과 성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열심히